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SDI, 이슈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예. 근데 뭐 제 채널에서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때, 기조 자체가 지금은 사실은 아름답게 보는 섹터는 아니다라는 거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아실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한 해 같은 경우도 계속 2차전지 관련해서는 좀 투자를 좀 늦추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마다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상태로 좀 받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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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냥 뭐 삼성 SDI 2조 유상 증자에 대한 이야기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팩트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3월 14일날 이제 오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장 출발 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신주는 이제 1182만 1000주를 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주 발행 규모가 발행 주식 총수의 17.2%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있죠.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달이 완료된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라는 것들인데, 일단은 GM과의 합작법인 투자에 한 1조 원 가깝게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법인 각형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 LFP 배터리 라인 투자에 6,400억 가량 사용이 될 예정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처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그 삼성 SDI가 이 유상증자 2조를 결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슈퍼사이클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 속도의 문제인 거지 확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좀 들고 나온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는 맞겠죠. 그거는 뭐 주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심리 자체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반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만 빠진 것들이 아니고 셀 3사의 주가가 다 약세 쪽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주요 소재 관련된 배터리 소재 관련된 기업들 역시도 장비주들과는 좀 다르게 계속 약세를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에서 그냥 삼성 SDI로 해석을 끝내는 게 아니고 좀 확장세가 좀 진행이 되는 듯한 모양새로 좀 진행이 돼가지고 일단은 좀 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좀 돼가롭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레짐작이라기보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도 여러 미디어에 출연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K배터리 기업들의 자금이 거의 소진됐다. 예, 1년 동안의 적자들을 본 상황, 1년 반 정도 적자를 계속 봐왔던,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쪼그라들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금 사정 악화가 꼭 삼성 SDI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딱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줄줄이 사탕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12월 31일 날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이때쯤 해가지고 이 증권가에서 삼성 SDI 유상증자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추진을 했다가 이제 철회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이대로 물러가나라고 했었는데, 뭐 여지없이 이제 3월 달에 2조를 지금 실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 SDI가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SDI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2%, 9조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먼저 활용을 하지 않고 유증을 먼저 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들이 아닌 상황에서 일반 공모 방식으로 2조 원을 조달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이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삼성 SDI의 유상증자 중점 심소 1호가 좀 선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삼성 SDI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금을 유용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택했던 부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최고에 써버리게 되면 주가에 대해서 계속 하락을 했었다가 계속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부적으로 막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유상증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유상증자를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최고의 이제 캐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만큼 계속 쓰여야 되는 자금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쉽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은 맨 마지막으로 돌려놓은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잠깐만 유상증자하고 나서 그 뒤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건가?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은 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LG엔솔이나 뭐 SK온 얘네들이라고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 지난 9월 말 기준 순차익금이 각각 11조입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18조.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했고 7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각각의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거의 목까지 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만 이럴까? 아니죠. 배터리 셀, 양극재 대표 기업들, 뭐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당연히 이 기업들 역시도 재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삼성 SDI의 유상증자가 삼성 SDI만의 약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단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유상증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삼성 SDI, 제3의 삼성 SDI. 예를 들어서 LG엔솔, 뭐 SK온, 뭐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쪽으로까지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2차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는 삼성 SDI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보는 거죠. 다행히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했어.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캐즘에 대한 스토리들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중국 쪽의 배터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는 이미 뭐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차단막을 좀 치고 있는 상황들이고 EU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차단막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뭔가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쪽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유율을 높인다거나 이러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오는 더 충격파는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2차전지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삼성 SDI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삼성 SDI만큼 재무적으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 유가증권 시장에 손을 벌릴 수 있을 가능성 그런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셔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내가 2차전지를 한번 지금 타이밍에 바닥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타이밍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유상증자에 대한 여파 자체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모르니 약간은 템포를 좀 늦춰가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삼성 SDI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 K베터리 2000지는 투심이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저희 짧은 이야기들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드디어 최영동 주식TV에서 멤버십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스타와 5스타 멤버십이 있거든요. 3스타 같은 경우는 주중에 3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5스타는 주중에 5종목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전용 그룹방 5스타 역시도 멤버십 전용 그룹방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5스타 같은 경우는 라이브 스트림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이벤트. 그냥 종목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매수매도, 투자 전략, 그 다음에 리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까지 거의 뭐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식 투자가 힘들다, 어렵다, 고민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최영동 주식TV의 멤버십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즐거운 주식 투자 그리고 돈을 버는 주식 투자 한번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